안녕하세요. 5주차 초이치 공학 실습 선행학습 나비치 제작 과정의 발표를 맡게 된 이유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이치 공학은 초이치 공학은 아 초이치 공학이란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적응시키는 보조물로 환자의 저작 기능과 심리성, 발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초이치 제작 과정은 먼저 초이치 제작 과정입니다. 단계 치료실에서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엑스선 검사, 박력 검사, 임상 체득을 실시합니다. 단계에선 예비 모형과 개인 트레이가 사용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최종 인상 단계입니다. 이때 작업 모형, 기초상 및 교합제가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앞골 관계 기록, 인공치 선택, 구개 후면 폐쇄 부위 결정을 합니다. 모형 교합기를 부착하며 교합기 조절, 인공치 배열, 일치상 조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나비치 시작을 합니다. 일치상 최종 조각, 매몰, 수지중합 판 분리, 매몰제 제거, 교합기 재장착, 교합 조정, 연마 단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완성 의치 장착, 구강내 조정, 환자 교육 및 경과 관찰 단계입니다. 초기 시작 과정은 나비치 단계와 수지 의치 단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단계 중에서 나비치 단계를 이해하면서 각 단계가 왜 필요한지를 중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초기치 제작 관측 흐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치 제작 과정은 다음과 순서로 시작됩니다. 구강 내 검사, 예비 인상, 예비 모형 제작, 개인 트레이 제작, 변형 형성, 기능 인상, 2차 제작, 2차 인상을 뜻하고 작업 모형 제작, 기초상과 교합 제작, 교합 체득, 교합기 장착, 인구치 배열, 치은 형성, 나비치 시작,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수치 의지 제작 및 완성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구강 내 검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선 잔존 치료제 상태와 점막 상태, 구강 형태를 확인합니다. 특히 무치약 환자의 경우 치료제가 얼마나 흡수되는지가 의치 유지력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단계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전체 치료 계획의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예비 인상 단계입니다. 예비 인상의 목적은 환자의 구강 구조를 대략적으로 복제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성 트레이와 알자네이트를 사용합니다. 과정을 설명드리면 먼저 환자에게 맞는 트레이를 선택합니다. 이때 트레이는 치료제를 충분히 덮으면서도 너무 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알지네이트를 혼합하여 트레이에 담고 구강 내에 삽입합니다. 상악의 경우는 뒤쪽부터 넣어서 앞으로 밀착시키고 하악의 경우는 하의 움직임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인상이 곧으면 제거하고 기포나 혈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인상을 이용해 예비 모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비 모형 및 개인 트레이 단계입니다. 예비 모형을 바탕으로 개인 트레이 제작합니다. 개인 트레이는 환자의 맞춤형 트레이로 정확한 2차 인상을 위해선 필수입니다. 제작 과정에서는 모형 위에 먼저 왁스로 스페이스를 깔고 그 뒤에 왁스가 모형에 잘 붙었다면 4개의 티슈 스탑을 완성합니다. 이때 티슈 스탑의 크기는 4mm 곱하기 4mm 정도의 사각형 또는 동그라미의 크기로 제작합니다. 그 위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한 후에 레진을 이용하여 트레이를 만듭니다. 이 레진을 사용할 때는
레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중업 레진과 광중업 레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는 광중업 레진 대신 자가중업 레진이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광중업 레진은 광중업 레진의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더 저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중업 레진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때 개인 트레이를 만들 때 변연부는 너무 길지 않게 제작해야 구강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개인 트레이드 변형 형성입니다. 이 단계는 종이치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변형 형성의 목적은 환자의 근육 움직임을 반영하여 기능적인 의치 변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은 모델링 컴파운드를 트레이 가장자리에 붙이고 구강에 넣은 후 환자에게 다양한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입을 벌리게 하거나 입술을 움직이게 하거나 혀를 움직이게 하거나 볼을 당기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의치가 탈락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취약의 기능 이상입니다. 방향 형성이 끝나면 기능 이상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리콘이나 제토의 인상제를 사용하여 정밀한 인상을 체득합니다. 이 인상의 목적은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기능상에서의 정확한 조직 형태를 얻는 것입니다. 인상 체득 시에는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환자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완성된 인상체는 변연부와 조직 제어 상태를 확인한 후에 작업 모형 제작에서 사용됩니다. 네, 그리고 상하 부치아키 인상체를 완성된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 단계는 작업 모형 단계입니다. 리딩 인상을 이용하여 작업 모형을 시작합니다. 이때 박싱 매톰을 사용하여 정확한 모형을 얻습니다. 특히 상하에서는 후연 폐쇄를 형성합니다. 이는 의치 유지력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후연 폐쇄란 상악 의치의 뒤쪽 경계를 일부러 눌러서 밀착시키는 일진력을 높이는 기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의치 뒤쪽을 살짝 눌러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하는 장치입니다. 후연 폐쇄가 필요한 이유는 상악 통치는 흡착력으로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뒤쪽이 뜨면 공기가 들어가서 압력이 떨어져 의치가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후연을 살짝 압박하여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유지력을 증가시켜줍니다. 후연 폐쇄의 위치는 상악구개 뒤쪽의 연조직 부위에 형성됩니다. 주로 진동선 부위이며 경구개와 영구개의 경계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후방 경계를 설정하고 해당 부위를 살짝 파줍니다. 그 위치를 만들면 실제 구멍에서 부드럽게 눌립니다. 흡연의 효과는 의치의 유지력을 증가시키고 탈락을 방지하며 발음을 안정시키고 임심을 감소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후연폐쇄는 사각 초이치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 후방 연조직을 압박하여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조상은 쉽게 말해 의치의 바닥이 되는 임시판입니다. 기초상은 작업 모형 위에서 제작되는 것으로 완성될 종이치 의치상을 대신하는 음식 구조물입니다. 조상은 단순한 판이 아니라 다음 단계들을 진행하기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교합제 왁스림을 지지하고 구강 내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교합체 득시 기준을 제공하고 교합기 정착이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즉 교합을 찾기 위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환자의 구강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어야 하고 흔들리면 교합이 틀어집니다. 적당한 강도가 필요하며 얇고 가벼워야 합니다. 제작 과정은 작업 모형을 준비한 후 왁스로 기초상을 제작한 후에 블리즈를 도포하여 그 위에 레진 블리즈를 도포하고 위에 레진으로 도포합니다. 그 다음에 다 굳게 되면 번연부를 정리하고 다듬습니다. 기초상이 중요한 이유는 기초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조합이 재득이 틀어지고 인공치 배열 오류가 생기며 최종 위치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기초상의 적합도는 최종 위치 정확도로 봐도 됩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기초상은 작업 모형 위에 제작된 임시 위치상으로 교합 체득과 교합 식기 장착을 위한 임시 기반 구조물입니다. 다음은 교합제입니다. 교합제는 일단 교합제의 정의는 기초상의 위로 형성된 왁스 구조물로 상하의 교합 관계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위아래 맞물림을 잡기 위한 기초상 위에 올리는 왁스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교합제의 목적은 교합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확한 교합 크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직 고경 결체를 결정을 하며, 즉 쉽게 말해 얼굴 높이를 맞추며 중심 위를 설정하고 교합 평면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치 배열 기준을 제공합니다. 재료는 보통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로 구성하고 위치는 기초상 위에 부착합니다. 형태는 상하게는 입수 지지를 고려하고 하하게는 기능 안정을 중요합니다. 하악보다 상하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교합장의 교합제의 과정에는 기초상 위에 교합제를 제작하고 그 뒤에 구간을 시작하며 높이 수직 고경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위를 맞추고 교합 관계를 기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합계에 장착합니다. 교합제가 중요한 이유는 교합제가 잘못되면 인공치 배열이 틀어지고 발음이 이상해지며 저장이 불편하고 얼굴 비율이 이상해집니다. 즉, 교합제는 엣지의 기준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높, 교합제의 핵심 포인트는 너무 높으면 입이 안 다물어지고 너무 낮으면 얼굴이 꺼집니다. 따라서 기초성 위에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교합제는 기초선 위에 형성되는 왁스 구조물로 상하게 교합 거기를 설정하고 기록하는데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합체득입니다. 교합체득은 상하의 위치 관계를 결정하고 이를 기록하여 교합계에 전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윗턱이랑 아래턱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기록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교합체득을 하는 이유는 토이치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맞물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합체득을 통해 위아래 턱의 위치를 정하고 물리는 높이에 맞추고 인공치 배열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교합체득의 핵심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 고경과 중심위가 있습니다. 먼저 수직 고경은 얼굴의 높이를 뜻하며 위아래 거리를 뜻합니다. 너무 높으면 교합체처럼 너무 높으면 입이 안 다물어지고 너무 낮으면 얼굴이 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심입니다. 중심에는 턱이 가장 안전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의 긴장이 없이 자연스러운 위치를 위치해야 하며 모든 교합의 기준이 됩니다.
교합제 등의 과정에는 기초상과 교합제를 준비하며 구강 내에 시작하고 교합제 높이를 조정해야 됩니다. 이때 수직 고경을 결정해야 하며 환자에게서 턱 위치를 유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합 상태를 기록하고 여섯 번째 교합계 확장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교합 체득이 틀리면 인공치 배열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씹기도 불편하고 턱 통증을 유발하며 발음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이치 성공은 교합 체득의 정확도라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합 체득은 상하 위치를 관계를 결정하고 이를 기록하여 교합계에 제한하는 과정입니다. 교합체 등은 교합제를 이용하여 환자의 수직 구경과 중심위를 결정하고 상하의 관계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2단계는 교합체드 교합 기록 모형 하고 뭐라라라라라 아니다. 교합 기록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하는 과정입니다. 교합 체득을 한 교합 모형을 합의 교합기에 장착하여 이제 인공지 배열을 할 수 있게 편하게 인공지 배열을 할 수 있게 장착해주는 과정입니다. 인공지 배열 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공치를 가짜 치아를 실제 치아처럼 위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인공치 배열은 교합체드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상 위의 인공치를 기능적, 심미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입니다. 인공치 배열의 목적은 저작 기능을 회복하고 심미성을 회복하며 발음의 기능을 회복하고 안전적인 교합 형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잘 씹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기본 원칙은 교합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좌우 균형이 잘 맞아야 하며 특히 심미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심미성을 고려할 때는 특히 앞니의 심미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적으로 배열해야 됩니다. 씹을 때 안은 흔들리지 않게 잘 배열해야 됩니다. 먼저 배열 순서는 하악 전치부부터 배열해야 됩니다. 이유는 상악 전치부는 얼굴의 심미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과 조화가 중요하며 입술 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상악 전치부 배열 때는 정중선을 맞추고 웃을 때 보이는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핵심 포인트는 너무 튀어나오면 어색하고 너무 들어가면 입술이 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학 전치부가 끝나면 하악 전치부를 배열해야 됩니다. 하악 전치부 배열은 상악 전치를 기준으로 맞추며 교합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심미성보다는 상악 전치부에 있는 이빨인 심미성을 하악 전치부는 심미성을 중요시하지만 하악 전치부는 심미성보다 기능을 중심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부를 배열해야 됩니다. 지부 이빨의 역할은 씹는 기능을 담당하며 교합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하고 좌균형을 맞춰줍니다. 또한 중심위에서 잘 물리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핵심은 너무 높으면 의치가 탈락하고 너무 낮으면 씹기 불편합니다. 배열 기준은 인공치 배열은 단순히 놓는 게 아니라 교합 평면,
중심이, 수직 고경, 치료제의 위치 등을 모든 것을 고려해야 배치해야 합니다. 인공치 배열이 중요한 이유는 인공치 배열이 잘못되면 씹을 때 의치의 움직임이 없고 발음이 이상하며 외모가 어색하고 턱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치 배열은 총이치 기능 플러스 심미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앞니는 심미성을 하고 어금니 쪽은 기능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은 형성 및 의치상 조합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인공치 배열 다음에 이어지는 단계로 마무리 핵심 단계입니다. 배열된 인공체의 주변을 자연스러운 인물 형태로 다듬는 과정을 뜻하며 치은 형성 및 의치상 조각이 의치상 조각은 인공치 배열이 완료된 후에 왁스를 이용하여 인물 형태를 재현하고 의치상의 외형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자연스러운 인물 형태를 재현하기 위해서이며 심미성을 향상시키고 음식물 끼임을 방지하고 구강내 적응력을 향상시킵니다. 즉, 가짜 이빨이인 것을 티나지 않게 만드는 단계임을 뜻합니다. 치은 형성은 인공치 주변의 왁스를 이용하여 잇몸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표현해야 될 요소들은 치은 유두, 치아 사이의 잇몸을 뜻하며 치은 곡선, 그리고 자연스러운 볼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너무 팡팡하면 안 되고 너무 과하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치상 조각 단계는 전체 흑지선 형태를 다루는 작업입니다. 조정 내용은 두께 조절, 변연부 정리, 표면을 매끄럽게 해야 되며 근육 운동에 방해 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좌우 대칭을 맞추고 과다한 볼륨을 피하며 청결 유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능과 심미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 단계가 잘못되면 잇몸이 부자연스럽고 음식물이 끼이고 발음이 불편하고 환자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종 외관을 결정한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2단계는 최종 제작 전에 오류를 잡는 마지막 체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치 배열과 치료색이 완료된 아비치를 환자의 고객내에 장착하여 교합, 심미, 진등, 체형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즉, 완성 전에 입안에 넣어놓고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교합을 확인하고 신민성을 평가하며 발음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수정합니다. 완성 전에 틀린 거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 교합을 확인해야 됩니다. 중심 위에 잘 맞는지, 좌우 균형은 맞는지, 조기 접촉은 없는지. 틀리면 씹을 때 의치가 탈락하기 때문에 교합을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심미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앞니 위치가 자연스러운지, 입술 위치지가 적절한지, 웃을 때 보이는 정도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 환자 만족도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발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환자가 시옷, 지읒, 피읍 발음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발음이 어색하면 전치 위치를 수정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안정성과 유지력입니다. 의치가 흔들리지 않는지, 탈락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 첫 번째는 수직 고격을 확인해야 됩니다. 얼굴 높이가 자연스러운지, 턱 위치가 편안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비치 구강에 장착을 해야 되고 겨 상태를 확인해야 되며
환자 발음 및 외모 평가해야 되며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 후 재확인해야 됩니다. 2단계에서 수정을 안 하면 완성 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며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리허설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비치 제작 과정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지의치 제작 과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